미 전역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시작을 앞두고 곳곳에서 벌어진 총격과 칼부림으로 미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불법 운전과 불법 폭죽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집니다. 물가 상승 여파에 따라 오늘부터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준의 주요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문제가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 미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나타나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CDC는 원숭이 두창 대응을 위한 운영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CDC 직원 300여 명이 지역 연방 의료기관과 협력하며 원숭이 두창 대응 중에 있는데 이번 긴급 상황실 가동에 따라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매사추세츠주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이어지며 오늘까지 29개 주에서 원숭이 두창 환자 459명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현재까지 9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는 지난 일주일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원숭이 두창에 대응해 덴마크 바바리안 노르딕사가 개발한 백신 진네오스 5만 6천의 접종분을 즉각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2주 사이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 환자가 3배나 급증했다고 밝히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처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저지와 뉴욕, 시카고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총격과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대규모 여행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미 동부에서는 폭력 사태가 연이어 발생해 생후 5개월 아기를 포함한 5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경 뉴저지의 최대 도시인 뉴요크에서는 한 식료품점 밖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10대를 포함해 총 9명이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차량이 도난 차량임을 확인하고 총격범의 인원과 신원,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에서는 2건의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는 19세 청소년이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이 휘두른 칼에 가슴을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청소년의 사례가 보복성이거나 그의 증오범죄 체포 이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브루클린의 다른 지역에서는 말다툼을 벌이던 11세와 13세 청소년들이 서로 칼을 휘둘러 가슴과 등,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켄터키주 플로이드 카운티에서는 가정폭력을 진압하던 경찰관 2명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9세 남성이 체포 구금됐습니다. 남성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6명의 시민이 이 남성의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 비치에 소재한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총격범은 몰래 진입하려고 시도를 한 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한 직원을 무려 6번이나 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시카고 시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남성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 발생 직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카고 경찰관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한 총격범이 쏜 여러 발의 총격을 맞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치안당국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불법 운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LA 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이번 단속은 오늘부터 독립기념일 당일인 월요일 밤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과속과 갓길 주행 단속이 이뤄지며
도심 곳곳에 마련된 체크포인트에서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 단속이 진행됩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적발되는 모든 운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가용한 모든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불꽃놀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치안당국이 오늘 불법 폭죽 행위를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축구공만한 크기의 수박이 순식간에 산산조각납니다. 작은 폭죽 하나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자칫 불꽃이 튀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옷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문구에 기상천외한 모양의 폭죽들, 모두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법 폭죽으로 인한 사고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폭죽으로 인한 사고는 15년 사이 25%가 늘었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정점을 찍었던 2020년 부상자 수는 15,600명, 지난해에도 11,500명에 달했습니다. Last year on the 4th of July, the LAFD responded to 138 illegal fireworks-related incidences. Of those, 62 of those incidences caused fires to homes or rubbish, 102 calls caused injuries, and 72 of those caused traumatic injuries. 현재 LA 소방국은 카운티 셰리프와 공조해 불법 폭죽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에는 아주사에서 사제 폭죽을 제조하던 주택을 급습해 14,000파운드의 폭죽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불법 폭죽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500에서 $1,00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기물 파손, 상해가 발생할 경우 중범 기소될 수 있습니다. Parents, you are liable for any damages or injuries caused by your children using fireworks. So please make sure you keep an eye on your little ones at all times. 경찰 소방당국은 독립기념일인 월요일 합법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야외에서 바베큐를 할 경우에도 가급적 3피트 이내 아이들의 접근을 막을 것, 유사시에 필요한 소화기나 분무기를 꼭 비치해 둘 것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와 LA시의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LA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오늘부터 시간당 $15 96센트, LA시는 $16 4센트가 지급됩니다. 기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였는데 물가 상승 여파에 따라 소폭으로 오른 겁니다. 일부 북가주 지역의 도시들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오늘부터 시간당 $16 99센트가 지급되며 오클랜드와 인접한 에머리빌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 68센트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가장 높아졌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높아진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많은 업주들이 판매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1의 탄산음료를 제공하던 맥도날드의 프로모션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맥도날드의 $1 음료 프로모션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맥도날드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에게 행사 유지를 권고했으나 물가 상승 여파로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시카고와 테네시주 일부에 자리한 맥도날드 가맹점은 벌써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음료는 기존과 같이 $1에 판매되지만 중간 사이즈와 큰 사이즈는 그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맥도날드의 $1 음료 프로모션은 지난 2008년 여름 처음 등장했으며 2010년부터는 컵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음료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걱정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예고되며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학자인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는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문제가 지속되면서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후퇴의 위험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자를 한두 번 올려가지고 해결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 페인, 좀 아픈 게 더 많이 온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야겠죠. 애틀란타 연방준비제도 은행은 2분기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전망했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마이너스 1.5%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으로 2분기 연속 GDP 감소는 경기 침체로 간주됩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손성원 교수는 이제 경기 침체 터널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후퇴가 물론 이제 그게 아프지만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게 아프고 실업률이 생기고 이제 뭐 사회적 정치적 문제도 생기지만 경제를 좀 이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 교수는 연준의 역할 중 가장 큰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조율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새 경제 패키지에 처방약 가격을 25% 이상 낮추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새 경제 패키지에 담긴 처방약 인하 방침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주요 대상인데 연간 $2,000가 넘지 않는 선에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일부 고가의 처방약들도 적용 대상에 오릅니다. 2025년에는 10종에 우선 적용되며 다음 해인 2026년과 2027년에는 15종에 적용된 뒤 2028년 20종으로 적용 범위가 늘어납니다. 패키지가 통과되면 메디케어 가입층인 65세 이상 노년층 6천만 명과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새 경제 패키지를 7월 말 연방의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차기 대선 가상 대결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에머슨 대학이 지난달 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24년 대선 가상 대결 시 바이든 대통령은 3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1일 실시된 여론조사와 동률을 기록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포인트 감소하면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0%였으며 53%의 응답자는 직무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전 세계 500대 부호들의 재산이 올 상반기에만 1조 4천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식시장 폭락과 가상화폐 붕괴로 세계 500대 부호들의 재산이 올 들어 1조 4천억 달러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부호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62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으며 두 번째 부호인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은 630억 달러 줄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 수도 올해 10명에서 지난달 말 4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등 에너지 기업 소유주들은 글로벌 증시 폭락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물고기들이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전 내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 이번엔 도쿄전력이 지난달 직접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우럭을 잡은 위치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 취수구 앞. 항만의 방파제 안팎에서 잡은 쥐노래미 등 다른 물고기들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확인됐습니다. 한 달 동안 채취한 물고기 32마리에서 모두 세슘이 검출됐고 6마리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매달 원전 항만 인근의 물고기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기준치 초과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5배를 넘긴 건 최근 3년 사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注入した分と回収した分の収支は合わないわけですね。地下水がですねのコントロールがきちんと今できていない。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줄이기 위해 원자로 건물 주변 토양을 얼리는 식으로
지하수 유입 등을 차단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곧바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리 불능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それ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と、アルプス汚染水の海洋投棄だって管理した形で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結局はなってしまいます。 방사능 오염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여전하지만 도쿄전력은 내년 봄 해양 방류를 목표로 설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6개 주에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 등 성소수자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시행에 들어간 부모교육 권리법은 초등학교 교사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법을 어겼을 경우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 시행된 법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학부모의 권리 문제가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자신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믿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부 인권 담당 부서에 불만 사항을 접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미주 노선을 증편한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기념하는 사은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23일부터 초대형 항공기인 A380을 미주 노선에 복귀시키고 팬데믹으로 줄어들었던 항공편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증편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고객 사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5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출발하는 항공권을 최대 10%까지 할인하며 온라인 퀴즈 대회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합니다. 고객 사은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올가을 북가주의 가족 중심형 카지노 리조트 스카이리버가 문을 엽니다. 스카이리버 카지노 리조트가 올가을 개장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중심형 복합 문화 공간을 목표로 개장하는 스카이리버 카지노 리조트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레스토랑 체인 17개가 들어서는데 미국식 스테이크하우스는 물론 중식 등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식당들이 리조트 곳곳에 자리합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세크라멘토에서 15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7월로 하반기 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주식 시장은 정말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주도 그랬지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번 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장이 올라서 상승한 주로 마감했다고 저 나름대로 조금 흥분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오늘 딸랑 하루 오르고 하루 엇갈리고 3일이나 떨어진 이번 주도 하락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주를 4주 만에 처음 상승한 주로 기록한 후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한 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14주 동안에 12주를 떨어졌습니다, 장이. 그러면은 12주면은 3개월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하락세에 지금 뭐 끝이 없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제 어저께로 끝난 지난 6월달을 2020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악의 달로 마무리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50년 만에 그러니까 최악의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상반기가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로 기록한 거는 S&P 500하고 내스닥입니다. 거기다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1962년 이후니까 6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몇 년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몇십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것들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두 개가 계속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를 끌고 이게 잊을만 하면 또 이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좀 적게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지는 못했어요. 왜? 작년 대비 어쨌든 또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뭐 3% 미만으로도 떨어졌으니까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결과적으로 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많으니까 금리 인상이 또 빠르고 강한 금리 인상이 어느 순간에 멈추거나 자, 이 정도 금리 인상이면 됐다. 예를 들어서 파월의장이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게 제대로 된 반등이 시작될까? 사람들은 많이 이제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감한 시장에 영향을 줄 지표들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7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됩니다. 4월 달에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기업들의 실적 결과들이 좋게 나오고 또 전망도 괜찮았지만 주식시장 어떻게 되느냐 폭락을 거듭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투자 심리가 계속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확대 해석을 해버리고 조금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진짜 형광등 리액션처럼 아주 잠깐 하루살이처럼 잠깐 투자 심리를 예를 들어서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가 바로 꺼져버리는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이번이라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뭐 제대로 된 회복세가 가동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기대감도 많은 거지만 근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는 됐다. 멈출 거라는 조짐이나 시그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런 요 두 가지 요소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은 뭐 회복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매번 실패하는 반등, 뭐 베어 마켓 랠리, 데드캣 바운스 항상 그런 얘기들이 도는 것처럼 진짜 뭐 일반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반등의 예를 들어서 시작이 아직까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공장 주문, ISM 서비스 지수, 또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ADP 민간 고용, 또 특히 이제 고용 지표,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7월 27일 날에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이제 미팅이 있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실업률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척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중순 말 정도쯤 나오니까 그것도 반영이 될 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장의 요동침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변동성이 좀 크다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네,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또 하반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이 같은 확산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며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